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시황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별 영상을 찍지 않았던 이유는 그다지 시장에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비트가 한 번에 10%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의 의미와 현재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비트코인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고래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예전부터 약 몇 달간 지속되었던 이러한 중기 지지선들을 다 깨고 다시 내려온 상태였죠. 약 33K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일단 단기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 단기 반등에서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뚫고 내려온 지지선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지지선들은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뚫어야 할 저항선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장대 양봉으로 몇 가지 저항선들이 뚫렸고요. 게다가 거래량도 매우 크게 잘 터져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직 비트코인이 살아있는 증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래형들이 컴백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하락 횡보장 때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하고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것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승, 하락, 반복이 다 나스닥과 함께 일어났죠. 그런데 어제의 상승은 나스닥과 드디어 디커플링이 되었습니다. 디커플링은 두 가지 자산의 가격이 반대로 가는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커플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같이 간다면 사람들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차별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던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도 차별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겠죠. 그럼 자금이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또 각자의 사이클이 나오면서 저희한테 매수, 매도 기회가 더 생기는 건데, 그러질 못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시장 모두를 위해서라도 디커플링은 나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움직임이 언젠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제 이 상승으로 나온 거죠. 참고로 어제 밤에는 이렇게 유가도 굉장히 올랐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 주식시장이 일반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가 되어 왔죠. 실제로 어제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다지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상승 후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 1년여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거시 경제와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완전히 반대로, 금리 하락과 완전히 반대로 갈 때도 있고, 주식시장과도 또 따로 움직일 때도 있죠. 최근에 코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 이제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구나,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막연히 공식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진 않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렇게 하락 횡보장에서 공포를 주면서 슬슬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나스닥과 같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흐름을 타주면서 뒤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어제 상승에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큰 장대 양봉을 띄워줬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래 형들이 다시 돌아왔다 라고 보는 이유를 이번엔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며칠간 굉장히 튀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하나 둘씩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롱텀 홀더 SOPR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 즉 고래로 추정이 되는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이 익절을 할 때 치솟는 지표입니다. 이 롱텀 홀더들은 저점에선 사고 장기 보유하다가 사이클의 고점에선 팝니다. 이렇게 지난 1월, 4월 경에 이 고점 부근에서 대량으로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익절을 했고, 그러면서 상승 사이클이 끝났죠.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이 지표가 튀는 것은 고점의 신호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월이나 7월의 바닥권에서도 이 지표가 한 번씩 튀었었고요. 예전에 2019년 중하순에도 이렇게 사이클의 단기 저점 부근에서 한번 크게 튀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가격의 저점 부근에서 한 번씩 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고점의 신호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고점이나 저점이 되는 부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가 최근에 약 한 2, 3일 전에 한번 튀었었죠. 지금은 분명히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 반전 신호라면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어쨌든 이것은 장기 보유자들의 매매가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정확히 그 의도는 들어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마치 지진이 나기 전에 약간의 지각이 떨린다든지 물고기나 개미들이 먼저 이동을 하면서 어떤 전조 증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지표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추세 전환의 한 가지 신호로, 한 가지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튀었던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된 양을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거래소에서 출금을 한 번에 많이 할 때, 즉 비트코인을 한 번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많이 빼낼 때 치솟는 지표고요. 이 지표는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한 뒤에 자신들의 콜드 월릿으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관할 때 주로 저점 부근에서 많이 치솟는 지표입니다. 실제로도 20년 4월경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치솟았었고요. 지난해 5월에도 이렇게 대하락 후에 많은 매수가 있은 후 이것들을 개인 지갑으로 보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이번 32에서 35K 부근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튀었던 겁니다. 이건 이런 20년 4월경과도 유사해 보이고요. 21년 5월경과도 꽤 유사해 보입니다. 즉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 하락 속에서 한번 크게 매수를 했다, 크게 매집을 했다 라는 신호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은 이 5에서 7월처럼 이 이후에도 잠깐 더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20년 4월경, 3월경처럼 그냥 바로 쭉쭉쭉쭉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것도 한 가지 저점이 가까웠다는 신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지표가 바로 이 CDD, 코인 데이즈 디스트로이드라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값이 높을수록 장기 보유자가 그들의 코인을 팔 수도 있는 의도를 가지고 이동을 시켰을 때 치솟는 지표인데요. 그렇다면 팔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신호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이클상 저점에서 주로 치솟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번 역대급으로 하루에서 이틀 전에 치솟았던 겁니다. 그리고 떡상이 왔죠. 논리적으로 해석을 좀 덧붙여보자면 이제 저점이 끝났으니 앞으로 고점에 가면서 차근차근 익절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저점 부근에서 고래들이 코인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롱텀 홀더의 SOPR 지표와 함께 이것 또한 어쨌든 이 롱텀 홀더들, 즉 고래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역시 큰 변화가 생겼다면 추세 전환의 신호 중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세 가지 지표나 역대급 큰 수치를 보여주면서 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분위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그 이후에 이 부근에서 온체인 데이터들이 튀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큰 거래량과 함께 좋은 상승까지 보여줬다는 것, 게다가 이 상승이 나스닥과 드디어 디커플링 되는 상승이었다는 것,
것을 봤을 때 코인 시장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대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기 추세선이 있는데요. 바로 4시간분 기준의 23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 빨간색 곡선으로 표현된 것이 그 추세선이고요. 이러한 추세선이 단기 추세 전환의 분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실제로 작년 말에도 이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했었죠. 지금 이 부근을 살짝 뚫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화살표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 파란색 선처럼 만약에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향후 한 하루에서 이틀 안에 빠르게 다시 이 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 저항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231선 위에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약간 약상승하는 식으로 횡보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컵 앤 핸들 패턴입니다. 추세 반전의 패턴 중 하나고요. 이 넥라인을 넘기고 리테스트 받아서 버티면 그때 패턴이 완성이 되고 이 컵의 높이만큼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타이밍은 만약에 이 가격이 계속해서 큰 조정을 안 주고 추가 상승을 해준다면 그 이후에 조정이 올 때 매수를 해볼 만 하겠고요.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으나 내려올 때 모양새가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이 39 후반대에서 38 후반대에서 반등을 성공적으로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부분에서 컵앤 핸들 패턴에 근거해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간만에 비트코인에 큰 상승이 나와서 그래도 마음을 좀 푸근하게 가지고 주말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점이 거의 다 왔다는 것, 아니 어쩌면 이미 나왔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성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